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제가 업로드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꼭 필요한 업로드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바로 추석 이후에 달라지는 교통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5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다음에 또 다른 특별 리뷰가 있으면 또 그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이 이제 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어떻게 도로교통법상은 이제 차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이제 사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 특히 많이 타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번 추석 이후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특히 음주운전,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퍼센트 이상이면 3만 원이 벌칙금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불응을 하게 되면 10만 원이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10만 원. 근데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면 제가 알기로는 그 차량에서 음주운전 할 때 면허 취소가, 제가 알기로는 면허 정지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면허 정지인지 아니면 면허 취소인지,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술을 마시면 이제 꼭 자전거를 타지 마시고 그냥 걸어서 이동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제가 생각해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공원에서 굉장히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또 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법이 도로교통법에 지정이 되어서 2달 동안, 이제 2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자전거에도 이제 안전모를 착용 의무화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사고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요. 만약에 동승자가 있다면 사실 동승자도 역시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법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었냐 하니까, 사실 이제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자전거 이제 사고 기록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부상을 당한, 이제 응급실이나 이렇게 병원에 온 자전거 사고 중에서 가장 부상이 심한 데가 바로 머리라고 합니다. 그 머리라 하고, 그 다음에 무릎, 아니면 아랫다리, 아니면 뭐 팔꿈치, 팔 아래, 또 어깨 위팔, 이렇게 손을 많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머리가 뇌 손상이 가면 굉장히 이제 일상생활에도 또 힘들잖아요. 물론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이제 꼭 안전모를 착용을 하시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계도 기간, 또 이제 둘 다 이제 일단은 뭐 법적으로 이제 벌금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도 기간 2달 동안 하고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2달 동안 이제 해본 다음에 또 변경해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꼭 착용을 하시고 이동하시면, 자전거를 즐겁게 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세 번째 얘기를 하자면, 이제부터
차량의 전 좌석에는 무조건 안전띠를 착용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일반 도로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어제 뉴스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제 뒷좌석에 안전벨트 미착용한 것과 착용한 거에 이 차이, 그 사고라기보다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굉장히 이게 그 뒷좌석 안전벨트를 안 탄 이제 간이 사람 모양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머리를 완전히 이제 제대로 부딪히더라고요. 완전 심하게.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는 사망률이 이제 1.48%고요. 착용 시에는 사망률이 0.36, 무려 약 4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또한 경찰관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겠죠. 제가 봤을 때 무작위로 확인을 해볼 텐데, 만약에 뒷좌석까지 뒷좌석도 안전벨트는 착용 안 했다 그러면 3만 원이라고 하고요. 또한 13세 미만과 그다음에 어린이의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살부터는 만약에 안전벨트 미착용했다 그러면 3만 원이고, 13살 아래다 그러면 6만 원으로 벌칙금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단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택시하고 버스는 이제 사실 이번에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버스를 자주 타는데 가끔씩 이제 꼭 안전벨트를 착용해라,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뭐라 하죠,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흔들림이 심하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손잡이를 꼭 잡아달라, 이런 음성 메시지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100% 본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100% 본인 책임을 하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알기로도 버스를 많이 타봤지만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할 건지는 조금 약간의 이제 사항이라든지 이제 봐가지고 또 법을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데 저는 버스는 상관이, 택시는 조금 저는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버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렇지만, 대신 이제 음성 안내를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이제 100% 본인 책임으로 이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가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택시라든지 법인 택시가 하여튼 모든 차량에는 안전벨트가 의무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택시는 왠지 포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여론에서 그렇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뒷좌석뿐만 아니라 앞좌석, 뒷좌석 모두, 그러니까 모든 착석을 하시면 무조건 안전벨트는 꼭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달라진 거는 이제 교통 범칙금하고 과태료를 체납 시 이제 국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국제 면허
뭐 운전면허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워낙 지리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는 이제 보니까 이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을 안 할 때도 안 해도 이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범칙금하고 과태료를 꼭 체납을 해야지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국제 면허증을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좋은 법인 것 같아요. 괜찮이 많이 바뀌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사진 곳에서 주차 시에는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이제 의무화하는 걸로 의무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골목길을 이제 보면 막 경사로가 좀 많잖아요. 경사로가 많은데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게 하면 이게 차가 스르륵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이거를 이제 무조건 경사진곳에는 무조건 이제 미끄럼 사고 방지 이제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고인목을 꼭 받치거나 아니면 어 갇히거나 아니면 가까운 길에 이제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 이제 차가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이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주차 제동 장치는 꼭 작동을 시켜야 하고요. 그래야지 하고, 만약에 이걸 위반 시에는 3만 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원이 부과가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이후에 에는 이렇게 지금 교통법이 이렇게 5가지가 지금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저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론 기사들을 조금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이제 많이 호불호가 갈려요. 뭐 잘했다는 등 아니면 이게 왜 하냐는 등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하지만 이제 좀 활성화를 좀 하다 인식이 좀 바뀌다 보면 몇 년 뒤에는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운전자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면서 지금부터 조금씩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고 꼭 바뀐 거에 대해서 또 꼭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습관을 꼭 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특별기획 추석 이후에 달라지는 교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렸고요. 이제 꼭 착용을 하시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고요. 또 새로운 특별 계획을 가지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